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이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부 잘 보셨습니까? KBL 루브 엠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네. 또 네. 괜히 또 이상한 얘기 했다가 저 지난주에 감독님 귀여우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싸바싸바 했다가 또 뒷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또 이 기자가 그 감독님들 감정형, 논리형, 소신형 이것도 이제 캡처돼서 이제 농구 팬분들 커뮤니티에 막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쩌라고요? 또 워낙 화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참고용으로 모시라. 그렇죠. 재미로. 재미삼아 모시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고맙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댓글 바로 가겠습니다. 챈들러 빙구님이 이분 또 단골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손동환 기자님 이번 엔드원 칼럼 너무 인상 깊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10개 팀의 특정한 적절한 분석까지 오랜만에 퀄리티 있는 기사 너무 좋았습니다. 볼드 프레딕션 하셨는데 전자랜드 4강 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하고 닭꼬치 2개, 핫도그 2개 내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 자신감의 원천은 이번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칭찬이 극찬이에요, 이건 그죠? 그렇죠. 부러워요, 손동환 기자. 손동환 기자는 따로 계시고요. 네, 다른 그렇죠. 매체. 저는 션동환 혹은 션롱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사를 제가 쓰긴 했는데 조금 급하게 써서 저는 좀 오히려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기사. 근데 좋은 기사는 뉴욕 기자가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고 논리적인 기사 쓰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독자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볼드 프레딕션 그 전자랜드 4강은 어떤 철저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허접해요, 살짝. 저희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랜드 팬분들이 되게 응원 댓글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동환 기자님이 꼭 맞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 거 정도입니다. 저희가 뭐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찍어 맞추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대가리님이 그 전자랜드전 작전 타임 때 김승희 감독이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네 수비 저게 농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뭐 좀 선을 넘으셨죠. 살짝. 감독님이 좀 이제 워낙 좀 승부의 현장이다 보니까 흥분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선을 넘은 발언 말씀대로 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판정 관련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재금을 받으셨는데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노선만 안 넘으면 참 좋은데 이게 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제 승료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이신데 그 부분은 살짝만 좀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승희 감독 장점도 많지 않습니까? 선수도 잘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어떤 자기 어떤 소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 마지노선을 갖다 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를 갖다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김승희 감독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전자랜드 완전히 뭐 비하하거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살짝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분한 과정에서 모르게 딱 튀어나온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 말씀드린 이 존중이 부족하게 굉장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팀으로 넘어갈까요? 자, 일단 KBL 루브 엠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겠는데 2부는 오리온, 현대모비스, KGC, 전자랜드, DB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상당히 혼돈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이번 주 2패했습니다. 호방이 첫 2경기 다 패했고요. DB전 현대모비스전 패했는데 둘 다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선수 교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프 위디 선수가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디디로 로슨 선수를 많이 쓰고 있고 공격력은 괜찮은 선수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골밑 수비에 문제점이 생기면서 이승현이라든가 이대성이나 허일영이라든가 이쪽까지 이제 그런 이제 수비 어떤 부담이 지금 나온다라는 게 오리온의 강훈준 감독의 어떤 그런 판단이고. 그래서 제프 위디 선수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기량 미달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용병닷컴에 또 이제 정지욱 기자가 데빈 윌리엄스가 이제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오리온이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데빈 윌리엄스가 정지욱 기자의 어떤 보도대로 온다면은 디드린 로슨과 데빈 윌리엄스 체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데빈 윌리엄스는 향후에 와서 봐야 될 것 같고 디드린 로슨이 있을 때 어떤 수비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현대모비스 전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션농한테 정말 크게 당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션농은 잡으면 한 골이었어요. 네, 진짜. 한마디로 꿀 빨았어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경기 보면서 이동 기자가 저 보면서 아니 너무 무섭다고 그렇죠.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디드린 로슨이 그만큼 많이 당한 건데 로슨이 이날 아마 본인도 한 35점 정도 넣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비에서 그만큼 주니까 실질적인 어떤 마진은 별로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강훈준 감독도 언급을 하고 저희 이리동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기자 같은 경우는 이승현이 외국 선수 맡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하셨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슨이 있을 때 오리온의 어떤 수비. 디디 로스는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죠. 뭐 오리온 팬이시라면 다들 아실 거고 공격력이 뛰어나고 농구 센스가 되게 좋은 반면에 골 밑에서 버티는 힘은 거의 없다. 네. 근데 1대1 수비를 맡긴다? 그건 안 된다. 그죠?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에게 용병 수비를 맡기는 방법. 그랬을 때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승현 선수가 용병 수비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1대1로 공격을 했을 때 이승현 선수를 뚫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승현 선수 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승현 선수가 공격에서 어떤 그 활용 빈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승현 선수를 승부처에서 용병 수비를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잠깐 맡기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상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거기서 그것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오리온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디 로슨이 1대1 수비를 갖다가 했을 때 더블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엑스포라는 그런 전술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엑스포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번 포워드 그러니까 파워 포워드가 도움 수비를 간다고 해서 엑스포인데 이 수비를 다 돌렸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직적이지 않아요. 전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약속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직적으로 됐을 때 승부처에서 써먹으면서 상대의 어떤 실책이나 혼란함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이승현의 그럼 수비 센스가 떨어지나? 허일영이 떨어지나? 이대성이 떨어지나?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갖다가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놓고 디디 로슨에게 1대1을 맡겨도 그렇게 맡겨야지. 그냥 당하면은 이거는 오리온의 전력을 갉아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접전은 가지만 패하는 경우가 지금 2연패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비 조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가면서 어떤 로슨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면은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승부처에 이승현을 좀 활용하면서 좀 변칙적으로 매치업을 바꾸는 이런 식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레귤러하게는 이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로테이션 수비 조직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좋은 거는 로슨, 이승현, 이종현 같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종현이 경기력만 괜찮으면. 예, 왜냐면 로슨이 밖에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이게 긁어내는 수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종현이 외국 선수 막아주고 이승현이 이제 말씀하신 어떤 헬프 수비 담당을 해주고 로슨은 또 이제 뭐 사이즈 활용해서 리바운드 가담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종현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몸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이종현 옵션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완전 그냥 문제가 결국에 이승현, 로슨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종현 선수의 경기력은 지금 좀 많이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어제 경기를 이렇게 보면 자 오리온이 17점 어제라 그러면 일요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24일 울산에서 열렸던 현대모비스 오리온의 경기. 이 경기를 보면 17점차로 현대모비스가 앞서갔어요. 그러다 이대성이 연속 10점을 넣었고
넣으면서 흐름을 바꿨고 결국 역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디딜로스 35점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 디딜로스 35점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션농의 좀 약간 게으른 활동력 그런 부분이 있고 최진수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대성이 휘저어주니까 거기에서 디딜로슨이 자신의 공격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션농한테 그렇게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힘들은 있다. 지금 최근의 농구였던 경향들이 1대1 포스트업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2대2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게 그런 효율성 측면 때문에 그런데 오리온이 이제 그런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는 션농 쪽에 워낙 큰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로슨이 워낙 못 맡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점차 사코트 지나 꼬이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로스의 어떤 수비 허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게 오리온에게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로슨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공격에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떤 스페이싱도 그렇고 로슨이 공격에서 아무튼 굉장히 슈팅력도 괜찮고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완벽한 라인업은 없어요. 맞아요. 예, 어디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약점을 어떤 다른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라인업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메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오리온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분명히 지금의 어떤 딜레마도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이대성 선수는 정말 뭐 최진수한테 전반에 좀 막히긴 했지만 상당히 무서웠고요. 그렇죠. 예. 그 공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셋 오펜스에서 어떤 리딩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강한 건 뭐냐면 자기가 1대1로 뚫고 거기에 따라 이제 파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허일현, 이승현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득점 기회를 갖다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고 만약에 무리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죠. 클러치를 할 때. 근데 잠깐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현대모비스 전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현대모비스 현재 6연승 중입니다. 예, 후반기 첫 주에도 삼성, 오리온 모두 잡으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고 일단은 뭐 션농의 활약 뭐 너무 좋습니다. 아니 뿌듯해요. 아니 커뮤니티에 이동환 기자 요즘에 어깨 피고 살겠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어깨 피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어깨가 지금 하늘로 승천했어요 지금. 그렇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예, 이제야서야 좀 이제 체면이 서네요. 예, 아무튼 션농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유작 감독도 딱 이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그렇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리온즈 같은 경우는 장재석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여기에 대해서 장재석 본인은 맥클린이 온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맥클린이 오게 되면서 상대가 이제 외국 선수를 맥클린에게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또 국내 선수와 매치업되는 부분 여기서 어떤 심리적인 여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작 감독의 어떤 코칭 같은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턴어라운드 동작에 대한 어떤 코칭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잡아준 것이 어떻게 보면 장재석 개인에게 굉장히 좀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지금 이번 주 두 경기에서 전부 두 자릿수 득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 보면은 한 명 한 명 다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선수 뭐 션농이 잘하고 있지만은 뭐 션농에게 뭐 의존도가 엄청 높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후반기 스타트할 때 되게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리온이 17점 차에서 현대모비스를 압박하면서 1점 차로 역전을 했을 때 결국은 재능 농구에는 모비스가 좀 취약한 면이 있다라고 봤었는데. 어제 사실 오늘도 좀 좋았던 부분이 있죠. 뭐 유작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하나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6연승 했다 이거는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올라간 것 같고 근데 점점점 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플레이오프 때도 강력한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단독 2위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팀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션농이 안정감을 갖다가 찾으면서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들이 이제는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전준범 선수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서명진이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고 최진수도 지금 팀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갖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수비 쪽에서는 거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공격 쪽에서 좀 약하긴 한데 그걸 조금씩 올리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맥클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맥클린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이제 몸이 좀 가벼운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골밑 지배력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지금처럼 한 15분, 20분 뛰면서 수비는 제가 볼 때는 맥클린이 들어왔을 때 션농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쳐주는 수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션농은 한순간에 맥이 딱 끊기게 뭔가 이제 쳐주는 수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점이 생기는데 맥클린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끈끈한 어떤 수비력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재석 선수가 같이 들어왔을 때 장재석의 어떤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맥클린 선수 한 15분 정도 여기서 버텨주거나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피오 때 굉장한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KG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KGC가 지금 이제 한 경기만 했죠 이번 네. 주에. 그래서 LG전 승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부진 탈출의 어떤 신호탄, 뭐 쏘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한 경기만 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변화를 좀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 이재도가 워낙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맥컬러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이 LG전에서 30점 정도를 합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 맥클러 선수가 LG전에는 잘 했습니다. 네, 그렇죠. 18점 정도 넣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아직도 샷 셀렉션이 조금 무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트 넘어오자마자 3점 라인업, 이제 탑에서 볼을 잡는데, 사실은 이제 KGC가 이 맥컬러 활용하는 공격할 때, 맥컬러의 어떤 핸드오프 통해서 변준영이나 이재도랑 2대2 하는 거 되게 옵션을 많이 쓰는데, 이제 맥컬러가 거기서 상대가 너무 이제 세깅을 하고 있으면 기습적으로 3점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템포가 너무 뜬금없이 빠를 때가 있어요. 그냥 잡고 보니까 살짝 벌어서 약간 그 순간 자기 욕심에 던지는. 그때 사실 공격 맥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비에서 사실은 로테이션 할 때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역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버티는 수비가 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해지할 때 어떤 이제 강하게 파워로 좀 상대를 좀 핸들러를 좀 쳐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경기 보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GC가 맥컬러 선수가 뭐 LG전에 조금 잘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KGC는 다시 이제 3위 지역방을 갖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LG전 맞춤형인지 아니면 후반기 때 다시 쓰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KGC가 3위 지역방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 이거 완성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시즌 잘 됐던 수비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도 약간 이제 양의종 나가고 나서 그 힘이 빠지면서 그리고 상대 팀들을 공략당하면서 지금 후반기에 다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성곤이 탑에 올라와주고 양쪽 날개 전성현, 뭐 이재도 혹은 변준영 이렇게 가주면서 그 활동량 그리고 맥컬러가 이제 뭐 김철욱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뒤에서 이제 더블 포스트 이룰 때 아무래도 맥컬러는 기동성은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코너의 어떤 견제라든지 컨테스트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이제 시즌 초반에 1라운드 때 할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여전히 좀 코너에서 맞을 때가 있어서 3점을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역방어 본연의 어떤 그런 문제점일 수도 있고 패스가 잘 돌기 시작하면 사람이 볼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코너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크리스 맥컬러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골밑에서 버티는 그러니까 지역방어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했을 때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럼 크리스 맥컬러가 공격에서 좀 더 많은 공헌을 해줘야 되고 좀 더 효율성 높은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기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랜드 이번 주 1승 1패 기록했고요. KT전에 완패했는데 다음날 이제 원주로 가서 DB에게 또 크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 아무래도 이 정효근 복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정효근 오는 부분. 기본적으로 제가 뭐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하게 로테이션 멤버가 하나 늘어났다. 그리고 공격 옵션 하나가 늘어났다. 근데 공격 옵션 하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자랜드는 수비는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잘 했는데 공격에서 외국인 선수가 클러치 상황이나 아니면 그 비벼주는 어떤 득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헨리 심스나 또는 에릭 탐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 쪽에서 어떤 득점 루트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샷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김낙현 또는 이대현 요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정효군이 들어오면서 정효군이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전자랜드 입장에서 좀 크긴 하다. 그래서 정용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등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예. 또 이제 전자랜드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전자랜드에서 협찬해주신 작전판 쓰면서 약간만 이제 보충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자랜드 협찬입니다. 저희가 또 부각을 시켜드려야 돼. 이런 것들은 감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랜드가 저는 일단 개막 이제 오고 나서 한 3경기 정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욕은 쓰는 방법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핸들러 형태의 어떤 그렇죠. 활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거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A셋, 혼셋인데 그렇죠, 이런 혼셋. 상태에서 정효근과 심스를 같이 세우고 볼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효근이 받고 여기서 바로 2대2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혹은 여기서 이제 정효근이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효근과 어떤 심스의 2대2 정효근이 핸들링이 되는 장신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어떤 파생되는 옵션을 보는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특히 DB전에서 되게 잘 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정효근의 다재다능함을 잘 활용을 했고 또 하나는 크로스 스크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두 명만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효근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격이 스타트할 때 코너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스크린 받고 이런 식으로 로우 포스트에 자리 잡고 여기서 볼 돌다가 이렇게 바로 받아서 공격하는 법.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빅맨으로서의 활용이죠. 여기서도 이제 정효근이 자리 세팅이 잘 된 상태에서 볼이 제 타이밍이 들어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이즈가 워낙 좋고 마무리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는 정효근이 가진 장점을 어떤 패턴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제가 좀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KT전에서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이대현, 정효근, 심스가 같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정효근을 안쪽에 두고 심스를 미드레인지에 두고 이대현을 밖에 두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은 어떤 3점 파생까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들어갔어요. 이제 KT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현, 심스, 정효근이 있을 때 이 사이즈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서 어떤 파생 찬스까지 나고 어떤 외곽슛 생산까지 되면은 이 라인업은 향후에 전자랜드가 플레이오프 때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전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저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극대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자랜드가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우승 후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높이, 스피드 거기에 공격 옵션의 다양함까지 갖춰버리는 상태니까. 근데 지금 쓰는 것도 만약에 외국인 선수가 그러니까 헨리 심스나 에릭 탐슨이 득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정효근을 핸들러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도훈 감독 성향상. 그러니까 혼셋을 만들었을 때 정효근을 핸들러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공격 루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옵션을 추가한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크로스 스크린에 의한 이제 꼬미세라도 미스매치 이건 이제 플렉스죠 기본적인 플렉스. 예. 플렉스인데 이 부분은 전자랜드가 쓰는 그런 이제 패턴이에요. 쓰는 패턴인데 여기에서 정효근의 역할은 이걸 이제 다른 선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정효근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효근의 어떤 효과들이 다재다능하게 나올 수 있고 실제적인 어떤 예를 이동환 기자가 보여줬던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정효근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그리고 뉴욕 기자가 말한 대로 좀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지 이거 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 이번 주 2승 1패 기록했고요. SK 오리온에 승리하고 전자랜드전에 패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윤호 형이 합류를 했잖아요. 후반기부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윤호 형이 사실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몸 상태가 100%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훈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이제 후반에 좀 주로 승부를 봐야 될 때 활용을 하는데 윤호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기본적인 수비 틀 자체가 안정이 되는 것도 있고 이때 또 이제 DB가 뭐 투쓰리 존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때 좀 위력이 되게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윤호 형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DB의 수비력 자체가 좀 상승되는 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윤영 선수는 뭐 3년 전부터 이제 활동력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비의 어떤 그 센스 그리고 DB 어떤 수비의 그런 포메이션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허웅이나 두경민 또는 뭐 다른 선수들이 대체를 했을 때 이 선수들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타워로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선수이지만 공격에서 사실은 뭐 샷 크리에이터 이런 역할들 아직까지 제가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지금 DB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어떤 카드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만 해도 윤영 선수의 역할은 뭐 다 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 요 정도로 좀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김종규나 뭐 두경민이나 허웅이나 이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좀 불안정한 그런 그렇죠.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세 명이 올라와야 DB가 본격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물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패배를 쌓아서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DB가 후반기 반격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두경민이 이제 후반기 초반에 이 장염 여파 때문에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뭐 오리온전에 정말 센스 넘치는 예, 어떤 그런 그 장면은 정말 이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았어. 네. 네. 저 현장에서 봤는데 진짜 소리 질렀어요. 기자석에서 네. 그런 너무 놀라서 이랬는데 두경민이 클래스를 보여줬죠. 예, 클래스를 보여줘서 그 여유 이런 것들 이런 게 좋았고 아무래도 두경민이 그런 어떤 센스나 자신감 그리고 뭐랄까요 눈치 안 보는 그런 이제 과감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경민 허웅의 어떤 백코트 조합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김종규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얀테메이튼 저스틴 녹스가 거의 뭐 누가 1옵션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 폭발력이 서로 돌아가면서 좋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저는 그래도 치고 나갈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DB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